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만약 카메라를 처음 잡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렌즈를 딱 두 가지만 사야 한다면 어떤 조합을 선택할까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특히 처음 사진에 입문하실 때 주변 말만 듣고 이것저것 렌즈를 사 모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나한테 맞지 않는 렌즈를 잘못 사서 돈을 낭비하고 결과물에 실망을 하게 되면 결국 사진 영상이라는 멋진 취미 자체를 영영 포기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유저분들께 장비병에 빠져 돈을 잃고 카메라를 장롱에 넣으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제안하는 이 구성을 꼭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단 두 개의 렌즈만 갖추면 되니까 아주 쉽게 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진 영상 결과물을 바꿔줄 인생 렌즈 두 가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렌즈를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스펙입니다. 2470인지, 2400인지, 35mm인지, 50mm인지, 조리개가 1.8인지, 2.8인지, 4인지 이런 숫자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촬영에서 더 중요한 기준은 화각, 조리개의 숫자가 아니라 용도입니다. 렌즈는 스펙으로 나누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크게 보면 범용 촬영을 담당하는 줌렌즈와 표현력을 담당하는 단렌즈로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표준 줌렌즈는 상황 대응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나의 렌즈로 광각부터 준망원까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이나 행사, 브이로그처럼 빠르게 장면이 바뀌는 환경에서 특히 강점을 보입니다. 촬영 중에 렌즈를 교체할 시간이 없거나 피사체와의 거리를 자유롭게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화각을 돌려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제조사들이 2405 혹은 2470 같은 화각대를 기본 표준 줌으로 구성해 두는 것입니다. 이 렌즈들은 가장 많이 쓰이는 구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안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사진 영상 촬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렌즈가 소니 2470 f2.8 GM1, GM2 렌즈입니다. 2405와 가장 많이 비교했고 고민했던 렌즈죠. 70mm 망원이 참 모호한 구간인데 촬영 때 조금 더 이동하거나 4K로 찍으니까 편집 때 잘라서 쓰자는 마인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조리개 2.8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웨딩 혹은 행사 촬영에서 인물 원샷을 찍어야 할 때 f2.8로 배경을 조금 날려주면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만족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또한 소니 알파7 마크4처럼 고성능 AF를 가진 바디의 성능을 그대로 쓸 수 있어서 더욱 만족하면서 사용했습니다. 반면 단렌즈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각은 고정되어 있지만 대신 조리개가 훨씬 밝습니다. f1.8이나 f1.4 같은 수치는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광량이 부족한 환경에서 셔터 스피드를 확보해야 할 때 혹은 ISO를 무리하게 올리고 싶지 않을 때 단렌즈는 큰 장점을 발휘합니다. 또한 밝은 조리개는 배경 흐림에서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50mm 화각이라도 줌렌즈 2.8과 단렌즈 1.8은 배경 표현과 입체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여친 렌즈로 유명한 85mm처럼 망원 쪽으로 갈수록 조리개 값의 차이는 더 드라마틱해집니다. 마치 배경이 피사체 뒤로 훨씬 더 멀리 물러나면서 인물만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굉장한 입체감을 보여주거든요. 배경과 피사체가 싹 분리되고 압축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렌즈는 단순한 화각이 겹치는 대체제가 아니라 표현 방식이 다른 별도의 도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안하는 조합은 바로 표준 줌렌즈와 밝은 단렌즈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이유는 역할이 명확히 나뉘기 때문입니다. 실제 촬영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왜 이렇게 조합을 추천하는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행지에서 풍경과 인물을 오가며 촬영할 때 혹은 행사장에서 순간적인 장면을 빠르고 다양하게 담아야 할 때는 안정적으로 결과물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 줌렌즈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특정 장면에서 분위기를 극대화하고 인물 중심의 감성적인 장면을 담거나 배경을 정리하고 피사체를 부각시키고 싶을 때는 단렌즈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기능이 구분되면 두 렌즈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고 보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 빈도도 고르게 유지되죠. 당연히 어떤 것을 촬영하느냐, 촬영 환경이 어떤가, 예산이 어떤가에 따라서 렌즈 조합은 달라집니다. 이게 어떠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합하면 좋은지 제 경험만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받는 일은 80%가 1인으로 촬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소니의 알파7 마크4와 2470 f2.8 GM2 줌렌즈 그리고 35mm f1.4 GM 단렌즈의 조합을 메인으로 사용합니다. 2470으로 촬영했던 영상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케치 촬영이라 광각도, 망원도 빠르게 전환이 필요한 환경이었습니다. 제품도 클로즈업해서 보여줘야 하고 부스의 모습이나 사람들이 모여서 붐비는 현장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줌렌즈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인터뷰 촬영도 통제된 환경이긴 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바뀔 수 있어 빠르게 대응 가능한 줌렌즈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토포커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디와 렌즈의 합이 좋아야 합니다. 요즘 카메라들은 AF가 평준화되어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캐논도 니콘도 모두 좋죠. 그래도 제가 써본 것 중 오토포커스는 소니 알파7 마크4가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35mm f1.4 GM 렌즈로 촬영했던 영상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미스트 필터를 사용했고 모든 것이 연출된 촬영이기 때문에 단렌즈를 안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화각 중 35mm를 택한 이유는 영상에서는 피사체의 움직임과 배경을 동시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35mm가 가장 밸런스 잡힌 화각인 것 같습니다. 조리개 같은 경우는 f2.8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f4의 망원으로 찍는 아웃포커싱도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조리개를 조였을 때 더 좋은 화질을 얻을 수도 있고 초점도 더 잘 맞으니까요. 한 컷에 담은 이야기가 인물의 표정에만 집중한 감정 표현도 있겠지만 배경과 어우러졌을 때 완성되기도 하거든요. 때문에 무조건 1.4, 1.2, 0.95까지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렌즈 구성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 렌즈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범위를 책임지는 렌즈 하나, 표현을 책임지는 렌즈 하나, 이 구조만 명확해도 대부분의 촬영 상황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늘리는 것이 실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한된 구성 안에서 각 도구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렌즈는 수집 대상이 아니라 촬영 전략의 일부입니다.